드리고 싶고요. 자, 민주당 이재명 후보 어제 89점 예 78이었나요? 77. 89.77. 근데 이거 반올림하면 89.8이 되네요. 이재명 대선 90, 후보 90. 어? 반올림 90. 죄송합니다. 예. 90. 90이 되네요. 예, 거의 약 90%의 놀라운 대선 후보가 되는 건데 저는 이제 김대중 후보를 뛰어넘은 것도 대단하다고 보지만 여야 막론하고 실제 박근혜 후보가 84%였던 걸로 제 기억을 해요. 그러면 박근혜도 이제 뛰어넘은 후보가 되는 거니까 이제 어마어마한 강력한 대권 주자가 되셨다고 봅니다. 근데 다만 이제 통합의 움직임이 어디까지 이제 뻗어 나가느냐가 이제 관건이라고 봅니다만은 일단 윤여준 전 장관 상임선대위원장이 됐고 그리고 오늘 행보를 봤을 때 현충원에 방문했을 때 저는 그건 놀랐던 것 같아요. 박태준 포스코 명예회장 묘역을 참배한 것은 요거는 그거랑 연결된 것 같습니다. 국부펀드 얘기했던 거랑 그 맞아요. 포항제철이랑 맥이 다 있으니까. 그리고 영남권에서 포항제철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이전에 이제 대한민국의 산업화를 이룰 때 박태준이라는 인물이 주는 상징성 이런 걸 다 따진 거죠. 그러니까 정치적 상징성과 이 경제적 상징성을 둘 다 잡은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잘한 선택이라고 보고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 참배를 또 뛰어넘은 무언가가 나온 거니까 이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좋은 평가가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럼 또 다른 인사가 혹시 이재명 캠프로 합류하는 것이냐라는 그런 지금 경북 쪽에서도 권오을 전 의원 내일 이제 지지선을 한다라고 알려져 전 의원이니까. 네네. 혹시 국민의힘의 그 김상욱 의원 얘기는 많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단독으로 이제 접촉을 했었다라는 얘기가 있고 현재 이제 울산 지역이기 때문에 상징성이 있어서 한번 접촉을 한 건데 그 김상욱 의원이 어떤 선택을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본인도 이제 요구 조건을 내걸고 있는 거잖아요. 윤석열을 제명해야 된다라는 대선 전에 하고 있는 거고 그 라디오 방송 나와서 얘기하는 거 보면 선택을 할 수도 결심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일단 바로 민주당으로 올지 아니면 무소속으로 갈지 모르지만 지금 당내 분위기에서 거의 왕따 분위기로 가고 있는 거를 공공연히 드러내는 것으로 당 색깔을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저는 그 어떤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정규제 조갑제도 다 만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과거 같으면 정규제 조갑제 요즘 기사 쓴 거 팬클럽 회장단 같아요. 지금 정규제 아저씨는 사실상 그냥 스며들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스며들었다고 봅니다. 이게 5년 전, 3년 전 선거 같았으면 양쪽에서 다 난리가 난리입니다. 근데 지금 분위기는 어떤 겁니까? 그래 일단 다 괜찮고 상관없어요. 일단 이거 내란범들이 이렇게 판치는 세상 끝내고 그 다음에 정리합시다. 이런 분위기예요. 지금 분위기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맞습니다. 윤여준 장관을 한 거 이거 사실 그래 윤여준 왜 이런 선택하는 겁니까? 윤여준 장관은 보수라고만 부를 수도 없죠. 사실은 저쪽이 도저히 얘네랑은 못하겠다 이제 이런 거로 받아들이는 거지. 야 이재명 후보가 약간 우경화되는 거야?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하는 구도 속에 있다. 오히려 그 국힘이 이번 지금 경선 토론 과정에서도 그렇지만 계속 탄핵을 공공연하게 반대한다라는 얘기를 이게 부끄럼 없이 얘기하는 당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정광훈이 그 토론을 보면서 그거 쓸만한 애들 없으니까 내가 나가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윤어게인 당을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이 윤석열을 변호했던 변호인이 나서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보수가 없어져 버렸어요. 대한민국에. 그러니까 이재명 지금 후보 입장에서는 그냥 자연스럽게 저렇게 나가 있는 저것들 빼고 다시 나라를 만듭시다 하면 이게 빅텐트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윤여준 전 장관이 됐든 누가 됐든 하나도 어색하지 않은 상황이 돼버렸어요. 지금 국민들 받아들이기에. 저는 참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여기에서 그 통합 행보가 멈출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제가 오늘 조선일보하고 중앙일보를 보니까 계속 이제 조선중앙이 강조하는 것은 이재명 후보가 말로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실제 행동으로 보여준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보수의 저변을 더 이 민주당 내부에서 넓혀갈 것을 주문함과 동시에 행동으로 보여달라. 이제 이런 것들을 주문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아까 과거 같았으면은
조갑제 정규제 만난 것만으로도 진짜 대서특필될 만한 일인데 이제는 캠프에 뭐 윤여준 전 장관 들어오고 권오을 의원 들어온 걸로는 전혀 이제 감흥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마 이 이상의 어떤 니즈를 민주당 내부에서도 그러니까 이재명 캠프에서도 느낄 텐데 이 다음이 김상욱이 아니면 또 누가 있지 또 누가 있지 또 누가 있지 이런 생각 계속 하게 되죠. 근데 저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재명 후보 본인이 이 연설 과정에서 네. 신당 연설 과정에서 보여준 모습이라든가 아까 박태준 네, 네. 요역을 참배한 것도 그렇고요. 정치적인 어떤 확장을 생각한다기보다 지금 실제로 대한민국이 아까 SK 하이닉스를 오후에 바로 갔지 않습니까? 네네네네. 오늘. 그러니까 현쪽은 참배하고 나서 네네네. 거기에 오히려 지금 저 이재명 후보는 더 초점을 맞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처해 있는 문제를 극복해 나가는데 어떤 세력 내지는 어떤 경제적인 역할이 필요할 것인가가 네. 더 중심이지. 예. 그래서 실용주의를 강조한 거지. 예. 사실은 정치로서 중도 보수에 어떻게 보면 네. 방점이 찍혀 있지 않고 예. 문제 해결 쪽에서 방점이 찍힐 것 같다고 아, 생각이 그러니까 들어요. 사실 문제 해결을 하는 과정에서도 어떤 보수가 물론 그렇죠. 주창했던 뭐 경제 이념 예. 이런 것들의 어떤 확장이 더 있을 수 있는 거니까. 그거는 충분히 있는데 그거를 예. 저는 정치적인 측면에서의 계속해서 바라본다기보다 인물에 대한 접근이 아니라 인물의 접근 아. 실용성에 있어서 지금 현재 완전 좀 AI를 지금 뭐 어떻게 보면 뭐 국가적으로 어떻게 보면 펀드를 만들어서 조성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그 일을 해나갈 사람은 누가 적성인가를 예. 찾는 쪽으로 갈 것 같아요. 네, 뭐 지금 우리 황영경님은 이제 민주당의 최고위원분 중에는 뭐 캠프에 더 놀라운 사람이 나올 거라고 하는데 너무 이제 먼저 오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말씀 주시는 것도 같아요. 뭐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어떤 인물적인 접근이 아니라 경제 정책으로서의 접근, 또 기업을 만나는 행보를 좀 늘려가면서 보수의 이념을 좀 담을 수 있는 보수의 관점이나 시각을 담을 수 있는 경제 정책들에 대한 발걸음을 해주는 것도 하나의 뭐 보수 확장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예, 그리고 저는 이거는 좀 확실히 좀 매듭 짓고 갔으면 좋겠는데 정치 보복에 대한 이야기 계속 나오잖아요. 근데 뭐 물론 이것도 이제 보수 성향 언론들에서 매번 지적하는 바입니다. 적폐청산과 비교하면서 만약에 차후에 집권했을 시에 적폐청산과 동일한 정치 보복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접근법인데 아니, 내란 진압은 내란 진압이고 정치 보복이라는 건 사실 윤석열 당시 후보가 과거에 얘기했던 거대로 따지면 죄가 없는 사람을 계속 조리돌림하면서 수사로 힘들게 하는 것이 정치 보복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내란 이게 그러니까 내란이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에서를 헌정사에 어떤 기록으로 남길 거냐의 문제로 접근을 해야지 이걸 구체적으로 누구를 처벌하니까 어떻게 다 정치적 반대자였냐 왜냐면 그때 정치적 반대자가 내란을 벌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 관점인 건데 이제 이것도 선거가 시작되니까 이렇게 보수 언론이 거는 일종의 프레임인데 저는 내란은 이 프레임에 걸릴 만한 부분은 아니라고 보여지고 적폐청산이 실패하는 과정 실패했냐 아니냐 뭐 이것도 평가를 해봐야겠지만 결국 그때의 문제는 검찰 윤석열을 위시로 한 검찰 특수부의 수사에 너무 많은 것을 의존해 왔던 거잖아요. 근데 이 부분은 저는 그래서 지금 뭐 저는 뭐 이 내란 관련해서 특별법 만들고 명태균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명태균 특검법 통과시키면 되는 건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그렇게 그런 프레임에서 논쟁할 필요는 전혀 없는 사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내란과 관련된 부분을 제대로 정리를 하지 않으면요.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되고 어떤 정책을 펴더라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네. 그럼요. 이건 보복의 문제가 아니라 네. 대한민국에 사느냐 죽느냐에 오히려 문제가 될 거고요. 다만 한 가지 오히려 정리하는 방법에 있어서 문재인 전 대통령 때 그 적폐청산을 하기 위해서 추진했었을 때 암세포가 섞여 들어와서 암덩어리가 된 게 윤석열 아닙니까? 네. 누구보다 검찰 개혁에 앞장서겠다라고 사기를 치고 들어가서 복병이 돼버린 꼴이잖아요. 그거를 이제 비슷한 일이 반복하지 않으려면 안 하리라고 당연히 있지만 예. 지금 이재명 대표가 공약으로 내걸고 있는 기소와 수사를 분리하는 부분 확실하게 가고 예. 지금 이 수사 진행이 되고 필요한 부분들은 지금 기자님이 지적한 것처럼 특검을 통해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중요한 수사들이 남아 있다라는 이유로 검찰이 이거를 진행하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거를 검찰들이 이미 지금 발을 담그고 있어요. 저희 김건희 수사도 우리가 다시 재기 수사할 거예요. 뭐 윤석열도 이 건진 관련된 부분 다 우리가 다시 들여다 볼 거예요라는 식으로 저는 이거 다 걸쳐놓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거에 넘어가줄 필요 없습니다. 공약은 공약대로 추진하고 수사 있어? 알았어. 지금 특검 출범해서 살 거야. 예. 그리고 특검은 해체되는 거죠. 그리고 네. 이게
숫자가 말해줄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이 거의 90%에 가까운 당내 그 지지와 저는 이번 선거에서 뭐 세대 뭐 계층 그다음에 뭐 성별 이런 거에 따른 투표 기존의 문법들이 많이 전복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 전복의 힘은 뭡니까? 아 이거 내라는 정리하고 가자라는 국민적 열망의 반영이 될 거기 때문에 뭐 보수 언론이 뭐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이 문제를 정리하지 않고는 그러면 이재명 시대를 왜 열은 거냐 이 질문에 도전할 거기 때문에 사실 이 내란을 끝내는 문제는 이재명 그 정부의 어떤 말하자면 그러니까 존재 이유 같은 것이 초반에 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죠. 아니, 그 보수 언론 너무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네. 보수 언론 윤석열도 보수 언론 보기 참고라도 삼았나요? 다 극우 유튜버만 봤지. 그렇죠. 이제는 보수 언론조차도 예전처럼 그런 어떤 정권에 대한 영향력이 없어요. 맞아요. 요즘에 이제 그 유튜버 분들이 조선일보 절독 운동한다 그래가지고 네. 예 금송님 이낙연 얘기는 무시는 아니고 개무시입니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존슨훈님 댓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박영민님 반올림도 못하냐 머리 나쁘다 박영식 예 감사드립니다. 저 이과 나왔어요. 고맙습니다. 예, 순간적으로 반올림 못했어요. 예, 핑계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예 유성훈님 멤버이신 것 같은데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양승수님 이것도 중요하죠. 지금은 이재명 후보에 대한 경호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네. 그게 가장 큰 변수라고 봅니다. 이제 그런 변수 관리, 리스크 관리는 당연히 해야 되겠죠.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두 분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정치 라이브 시간이었고요. 저희는 내일 밤 10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양재열 변호사, 김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